제가 홍명보 감독님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F의 철학 및 게임 모델 연계를 고려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잉 스타일을 보면 빌드업 시 라볼피아나 형태와 비대칭으로 백스리 변형을 커렉션에 의해서 상대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모습, 어태킹 서드에서 라인 브레이크와 상대에 맞춰서 카운터 어택과 크로스를 통한 공격, 측면에서 컴비네이션 플레이 등 다양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기 템포 조절과 공수 밸런스, 포지셔닝, 기회 창출도 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시기가 2014년도 월드컵 끝나고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유례 없이 훌륭한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대표팀은 성적으로 표현되는 결과와 한국 축구만의 확고한 방향과 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원정 경기의 가장 좋은 성적이 16강 진출이었는데 저희는 16강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부를 밝힌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승부 망신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첫 경기에 어떤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충분히 팬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요. 또 그거는 또 제가 앞으로 또 견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때는 누구보다 아쉽고 누구보다 괴로운 밤이 될 것 같은데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계속 믿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응원보다 일단 야유로 시작을 해서 매우 생각을 하고 저희 선수들은 100%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저희는 100% 따를 거고 많은 축구팬 여러분도 많이 아쉽고 많이 화가 나겠지만 더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6위 겨우 비겼다. 홍명보 첫 경기 이 정도면 참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망신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망신 무승부 이런 거죠. 어제 경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모시면서 아주 속이 터지면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일단 객관적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랭킹 23위입니다. 피파 랭킹.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실상 좀 전쟁 상태 아닙니까 지금요? 랭킹 96위 거의 100위권이에요. 그러면은 전쟁 상태에다 랭킹이 100위권이면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어제 결과 0대 0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게 옵사이드 적용을 받았지 골 하나를 처음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팔레스타인이 하나 가져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깜짝도 놀랐죠. 점유율은 우리가 압도했지만 유효 슈팅 보세요. 5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격의 무승부. 이러니까요. 어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였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이러려고 감독을 바꿨나? 그 논란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우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가 국가대표팀 그동안 홍명보 감독과 관련돼서 워낙 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뭐 이제 경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래도 이겨야지, 뭐 잘하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제 경기 이거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경기적으로 보면 예. 당연히 최소한 3대 0으로 이겨야 할 팀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자극의 축구 리그가 완전히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팀에 속해 있는 선수 중에서는 자기가 뛰던 팀이 없어져서 개인적으로 훈련하다가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많았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뭐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그 대표팀 소집하고 난 뒤에 팔레스타인에서는 훈련할 경기장이 없어서 한국에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 동안 손발 맞추고 온 팀이거든요.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우리 대표팀이 득점 없이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더군다나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우리 대표팀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실 전반전 갖고 비판이 더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럴 정도의 졸전이었었고요. 후반전에서는 이제 조금 이 교체 선수가 투입되면서 나아지긴 했지만 결국엔 이 골문을 열지 못하고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예. 홍명보 감독에게는 또 축구협회에게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무슨 뜻으로 좋은 기회였냐면은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시다시피 축구협회가 계속 여론의 이 포화를 맡고 있었죠. 예. 홍명보 감독도 논란 끝에 대표팀을 맡게 됐습니다. 어제가 첫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기였는데 홈 경기였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FIFA 랭킹에서도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또 우리보다 이 경기력에서 이 전력에서 한 두세 단계, 두 수 정도 떨어지는 팀을 홈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너무나 어이없이 0대 0 무승부로 날려버린 거죠. 아니 가만히 보시면 어제 손흥민, 이강인, 유럽파 선수들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팔레스타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아니 전력이나 그리고 지원이나 뭐 비교할 바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는 저런 결과 나왔거든요. 최동호 평론가, 혹시 대표팀 선수 차출이나 기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울산 현대 출신, 그러니까 이 홍명보 감독과 인연 있는 선수들을 많이 뽑았다, 뭐 인맥 축구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경기 전에 있기는 했지만 예. 이 점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축구를 잘 알고 있는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한 발 양보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 선수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다 안 좋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도 부진했죠. 손흥민 선수는 그 특유의 그 스피드나 이 빠른 몸놀림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과의 수비수 1대1 대결에서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 선수들 이강인하고 황무기 선수 정도만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아니 어떻게 다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김민재 있나요? 선수도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와가지고 한 이틀 손발 맞추고 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태까지 다 그래 왔고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이틀 동안에 이 체력 회복하고 컨디션 회복도 대표 선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대표팀의 실력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겁게 보였는지 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었었고요. 대표적으로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이 중국을 7대 0으로 이겼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도 대부분의 선수가 전부 다 유럽파거든요. 똑같은 다를 게 일정 없네요, 맞추고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게 대표팀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졸전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졸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안 좋은 게 있었다 쳐도 팔레스타인 피파 96위 팀하고 아무리 준비가 안 되고 뭐가 손발 맞추는 게 부족했다 해도 저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런데 어제 경기 끝난 뒤에 김민재 선수의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냥 선수들을 응원을 했으면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안 좋은 경기력으로 당연히 선수들이 이제 잘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다음 경기 꼭 잘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그게 들리니까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구 벤신 소영주 소장 나와 계신데요. 사실 경기장에서 이 붉은 악마 그리고 우리 이 축구 팬들이 막 사실 야유도 하고 그랬죠. 사실은 응원보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좀 위축이 됐을까요?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공은 둥글어서 뭐 이 승패를 알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제 경기는 뭐 졸전이라고 해도 뭐 변명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게임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제 팬들에 대한 야유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나왔던 걸로 제가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경기는 경기고 협회일은 협회일이 돼야 되는데 온전하게 선수들이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팬들이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 어떤 이 선수들의 어떤 그 사기 진작을 위한 응원으로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특히나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심리위원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합니다. 조직력을 뭐 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민재 선수가 다소 보기에는 좀 오바를 했죠. 선수는 경기장에서 뛰는 거예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경기 와중에 팬들에게 어떤 그런 야유를 자제시키는 것들은 달려가서 그 앞에 가서 뭐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조금 좀 전 본인의 어떤 역할보다는 좀 넘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김민재 선수 행동을 보면 선수들이 그 야유에 많은 심리적인 위축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팬들의 뭐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일단은 향후에 어떤 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승패, 그러니까 45분 전후반 동안 온전히 경기에 집중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부분들도 또 성숙한 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경기와 관련된 영상 하나 더 준비된 게 있거든요. 여기는 무슨 잔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막 그런 에너지가 못 느껴져. 안 느껴지지 이런 게 팍 그 뭐냐 막 그냥 진짜 이런 에너지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홈에서 이 정도 원정 가면은 너무 힘들겠다. 그냥 조직이 안 돼 있어. 정말 이런 경기를 보면 이게 비단 이 경기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지난 몇 개월간의 생각들이 다 겹쳐지면서 짜증이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한단 말이야. 본인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러면 책임을 지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 미래가 있는가 이거야. 뭐 이제는 홈에서 하는 경기도 쉽지 않은 것만큼 원정 경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라는 게.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라는데 그게 하나 좋은 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잔디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저거 마포에 있는 거잖아요. 잔디 보면은 여기 얼핏 보면 이렇게 뭐 괜찮아 보이는데 특히 골키퍼 있는 자리에 뭐 잔디가 듬성듬성되고 약간 뭐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최동호 평론가? 아니 손흥민 선수가 저 정도로 지적을 할 정도면 잔디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건가요? 예, 잔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우리 이 도시 말고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비 오고 난 뒤에 풀이 얼마나 빨리 돋는지.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잔디가 굉장히 좀 빨리 자라가지고 관리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평탄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제 중계 방송 보신 분들은 잔디 색깔이 좀 다른 구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인데 다른 색깔, 듬성도 다른 색깔 띈다는 그런 게 거죠? 급하게 심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땅이 푹푹 꺼지고 또 잔디가 이 축구화 밟을 때 축구화의 어떤 그 밧줄처럼 막 이렇게 얽히기 때문에 좀 더 좀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점이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무슨 기술 축구를 구사하는 선수일수록 이 잔디가 고르지 않으면 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원정 경기 왔습니다. 원정팀이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처음 와본 선수들인데 우리 선수들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차례 소속팀에서도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잔디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어느 팀, 어느 선수가 다 어렵겠습니까? 아니 그럼 뭐 우리가 어려우면 팔레스타인 팀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잔디가 어렵고 여기는 마찬가지 때문에, 아닙니까? 때문에 어제 졸전의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좀 상태가 좋지 않다. 아까 손흥민 선수가 원정 경기 가면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자 홈 경기 앞으로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홈 경기 구장을 뭐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무튼 잔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국회에서 지금 축구협회를 글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결정인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체육 쪽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오는 24일 체육계 현안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홍명보 감독, 정몽규 축구협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증인 채택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최영철 편집위원. 이 증인 채택 이거 잘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겁니까? 축구협회에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 토토 복권 사업을 통해서 한 예. 200억 정도 축구협회가 가져가고 그리고 정부 직접 지원금도 제가 알기로 한 100억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권한은 있는 것이죠. 정부 재정이 가니까.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어떻게 썼느냐고도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서도 공정하게 뭐 선임되었는지 이런 거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그 이번 졸전에 대한 그런 국민적 비난도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죠. 왜 이렇게 되냐. 어제 축구까지 본 상태에서 오늘 저 결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국민들이 행복 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축구를 보면서 즐거워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어제는 전혀 안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했죠. 어제 경기를 보면서. 아니 뭐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경기는 모르겠지만 정부로부터 돈도 받아가면서 축구협회가 운영되는데 A매치에서 저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특별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매우 시끄러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번에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2018년도에 자카르타 아시안 경기 끝나고 나서 선동열 감독을 불렀는데 거기 질문. 그때 나온 질문. 그렇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뭐 몇몇 의원들이 나 같아도 내가 감독해도 금메달 따겠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함으로써 부른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이번에도 문체위에서 아마 부를 텐데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라든가 홍명보 대표팀 감독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지 또 엉뚱한 질문을 했다가 또 면박만 당하지 않을까. 그게 참 걱정인데 참 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께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24일 잡혀있는 국회 현안 질의에 질문하실 권한이 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 이 질문은 내가 그날 꼭 하고 싶다. 어떤 질문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과정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에는 이 정몽규 회장이 만사 귀찮다, 너무 피곤하다, 누구를 뽑아도 다 요것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다 맡기니까 기술위원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알아서 해라. 예. 나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됐다라고 들었고요. 근데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 예. 크리스만 감독 잘못 뽑은 그거죠. 거깁니다. 근데 이 크리스만 감독을 과정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만 감독이 다 얘기를 했어요. 공개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지난번 이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우연하게 만났다. 그 자리에서 내가 나중에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국 대표팀 맡아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오케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연락이 오더라. 크리스만 감독을 진짜 누가 뽑은 거냐? 그거를 좀 질문하고 싶다. 예, 정확하게 그게 설명해라. 좀 정확하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얘기하니까 또 이거 보시는 축구 팬들은 또 막 화가 날라 그래 또 이러시는 분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했어요. 어제 같은 날 일본과 중국의 경기가 있었어요. 똑같이들 전 세계에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예선전인데 결과는요. 피파 랭킹 18위 일본, 랭킹 87위 중국. 결과는 7대 0입니다. 무려 7대 0. 슈팅 수요 17개 대 1개입니다. 점유율 이거 우리나라와 비슷하긴 해요. 70% 20%니까. 슈팅 수, 득점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최동호 평론가. 일본의 실력이 어제 좋았던 겁니까? 중국의 실력이 워낙 약했던 겁니까?
두 가지가 다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일본이 실력이 좋은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팀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겨야 할 때 이기는 거거든요. 골 넣어야 할 때 골 넣는 팀이 강팀입니다. 어제 저 스코어를 보고 야구 경기인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예, 축구에서 7대0이면 정신없이 골 넣고 뭐 그런 경기였었죠. 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요. 중국은 저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세계 그 스포츠계에서 3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두 개는 한국이고 하나가 중국인데 두 개는 한국 여자는 왜 이렇게 이제 골프를 잘 치나? 한국 여자는 왜 이렇게 또 활을 잘 쏘나? 그리고 하나는 중국은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축구가 안 되나? 그 많은 인구에. 예. 그 시진핑이 국가 정책으로 축구 우리 월드컵 유치하고 월드컵에도 우승하겠다 이런 플랜을 세워가지고 우승하겠다고요? 플랜이요? 예. 플랜을 세워가지고 가동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게 저로서도 참 미스테리하게 느껴지죠. 지금 중국도 발칵한 거 아니까 모르겠습니다. 최동호 평론가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이러다가요 우리나라요 월드컵 연속 진출 기록 그다음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혹시 깨지는 거 아닙니까? 11회 연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부진하더라도 이 북중미 월드컵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중미 월드컵에 기존 32개 팀 월드컵 체제에서 48개 팀으로 본선 진출팀이 늘어났습니다. 티켓이 많아졌네요. 예, 북중미 월드컵부터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8.5장이 됐거든요. 우리 이 3차 예선전 우리 6개 팀이 우리 지금 B조에서 겨루고 있는데 조 1, 2위 2개 팀이 올라갑니다. 우선. 우리하고 경쟁팀은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 이라크하고 요르단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3일에서 1, 2위에 주어진 티켓 못 잡았다. 그러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2.5장이 또 남아있거든요. 플레이오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못해서는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그 충격이나 계기가 있지 않은 한 어떤 이 축구협회나 다 바뀌지는 않겠죠. 어떤 트리거, 이 불을 점화하는 역할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점화 플러그가 뭐 월드컵이야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를 한번 되돌아보고 축구협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으로 삼아야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축구 얘기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까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